안녕하세요. 여행작가 박상준입니다. 오늘은 전 방송과 연계해가지고 일본을 저렴하게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본을 싸게 여행하는 법을 얘기를 할 때, 당연히 교통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일단 자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싸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일본에서 좀 상당히 저렴하게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저렴하게 자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렴하게 잔다고 해서 불쌍한 건 아닙니다. 글쎄요. 당연히 돈이 풍족하고 어떻게 여유가 있으면 좋은 곳에서 자죠.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지만은 아주 그 편안한 곳에서 자는 것을 또 여행의 주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떤 가성비적인 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는 어떤 그 가성비면, 그러한 그 가성비 면으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추천할 만한 그 코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게, 일본은, 일단 방이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여행가의 입장에서 다니다 보면은, 태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값이면은 상당히 호텔이 크고 넓고 좋아요. 아침도 좋고,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워낙 그 여행객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어떤 공급자들이 많아지고 어떤 호텔들이죠. 공급자들이 많다 보니 경쟁이 붙다 보니 우리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맞습니다.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어떤 그 호텔의 가성비, 즉 가격 대비 효용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성비가 태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봐요.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은 틀릴지도 모르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가성비적인 면에서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같은 가격이면 태국 호텔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좁아요. 그래서 혼자 여행하는 분들은 크게 개의치 않을 부분도 있지만은 만약에 그 남녀가 같이 여행할 때 우리가 지불하는 돈 대비 방이 너무 작아가지고 상대 파트너가 실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5성급 하얏트든 힐튼이든 여러 가지 유명한 호텔을 가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방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만약에 커플이랄지 부부가 갈 때 그 방 크기에 대해서도 미리 좀 고려를 해가지고 예약이거나 이렇게 보는 것이 당황하지 않는 그러한 길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갔을 때 방이 너무 작아가지고 상대 파트너가 좀 실망을 하면은 돈을 좀 더 주고 호텔 프런트 얘기해서 업그레이드죠. 좀 이렇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여행의 즐거움을 위해서 좋죠. 그래서 아무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방이 일단 작습니다. 그리고 욕실이라 그러죠. 욕실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통으로 만든다 그러죠. 좀 재밌어요. 어떤 조립품식으로 찍어내는 식으로 욕실 욕조하고 화장실하고 다 한 세트로 만드는 그러면서 있을 거는 다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 비교해 봤을 때도 이 돈 지불하는 것에 비해서 호텔 사이즈는 작습니다. 다른 대안으로
료칸이라 그러죠. 일본 전통식 이 여관이죠. 인데 거기는 비싸죠. 일단 특히 온천 딸렸거나 이러면은 일반 호텔에 비해서 한 몇십만 원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좀 약간 떨어진 시골 지역에 아주 좀 오래된 료칸 같은 경우에는 상상외로 쌀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럴 경우에는 말소리도 막 들리고 계단 걷는 소리, 또 난방 문제 등등등등 참 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일단 현대식 호텔에서 머무는 게 제일 난데, 현대식 호텔에 머물 경우라도 방 사이즈가 생각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텔조차도 제가 볼 때는 한 5만 원 정도를 줘야지 그나마 좀 일단 작다는 전제하에 그래도 나름대로 쾌적한 호텔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모텔급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지만은 일본 호텔은 말 그대로 아기자기하게 깨끗하고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출장 갔을 경우에는 도요코인을 많이 씁니다. 도요코인이 회원권 하면은 이제 한 평균적으로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 급에 잘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급에서는 상당히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도요코인하고 또 일본의 루트인이라고 이 체인점 도요코인과 같은 어떤 체인 호텔이죠. 그런 데도 있습니다. 도요코인보다 조금 좋고 아침도 잘 나옵니다. 조금 비쌉니다. 근데 비싸봤자 4, 5천 원 비싼 건데요. 근데 재밌는 게 도요코인은 영문으로 도요코인이라고 간판이 붙은데 루트인은 영문도 나서 일본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인 일본어도 좀 보고 이제 가셔야 되고요. 제가 나중에 카페에 루트인에 대해서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동남아 자유인에 올려놓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4, 5만 원 정도 예상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도요코인을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회원권 끊어가지고 저는 이제 도요코인 광고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성비, 즉 비용 대비 효과가 큰 게 도요코인, 루트인 같은 일본 전역에 어딜 가도 있는 그런 체인점 호텔입니다. 당연히 아침도 주고요. 그리고 이런 도요코인이나 루트인을 이용할 때 좀 재밌는 게 여기서는 빨래가 가능해요. 즉 세탁이 가능한 거죠. 투숙객이 한해가지고 그러니까 체크인을 하고 또 회원권이 있으면 일찍도 체크인 할 수 있어요. 가격도 싸지고 체크인을 하고 빨래를 돌리고 건조까지 합니다. 건조기까지 있어요. 돈도 몇천 원밖에 안 합니다. 또 세제도 팔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행객을 위해서는, 특히 출장객이나 여행객을 위해서는 어떠한 최적의 시스템을 갖춰놓은 게 저는 일본의 도요코인하고 루트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4만 원에서 5만 원대, 조금 주면 한 7만 원대인데 저는 7만 원대에서 굳이 자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4만 원에서 5만 원대에서 도요코인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4만 원과 5만 원도 좀 부담스러울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나라 치면은 캡슐 호텔이라 그럽니다. 관이에요. 관인데, 제가, 이 동남아 네이버 카페에, 어디 보자, 일본으로 들어오면은, 일본에, 큐 이야기가 있습니다. 큐슈 이야기를, 눌러보면은, 수왕이란 스스로 왕따의 준말입니다. 수왕시의 기타 큐슈 방문기라고 있습니다. 그 기타 큐슈 방문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캡슐 호텔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와앙시의 후쿠오카 맥주 페스티벌 이야기 3편에 보면은 캡슐 호텔에 대한 좀 이제 사진도 찍어놓고 했습니다. 일종의 저는 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은 아니고요. 그 안에 테레비, 공기청정기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베개도 푹신하고 시트도 깨끗하고 그리고 슬리퍼까지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면서 목욕탕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도 하고 그리고 뭐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음식 같은 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사갖고 와가지고 그 휴게실에서 음식을 먹고 또 욕조 가서 욕탕 가서 샤워나 혹은 욕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서 자는 그리고 잘 때도 뭐 그렇게 또 남자 여자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싼 거는 아래 위층으로 해서 제가 그 동남아 카페 동남아 자유인의 일본 편의 후쿠오카 스와앙시의 후쿠오카 이야기 이제 맥주 페스티벌 이야기에 자세하게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층, 2층에서 쫙 이제 있는 것도 있고 돈을 좀 더 주면은 1층으로 독실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당연히 돈을 많이 주면은 더 좋은 데서 자죠. 근데 저는 이쪽 캡슐 호텔에 잘다면 보통 싸면은 한 2만 원, 비싸면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해요. 근데 4만 원을 넘어가 버리면은 도요코인이나 루트인 같은 어떤 그 체인점 호텔에서 자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나늑하죠. 혼자 쓰고요. 근데 한 2, 3만 원대면은 이런 뭐 한 잠만 잔다면 캡슐 호텔도 괜찮죠. 이거는 이제 선호도에 따라 틀린 건데요. 특히 근데 이제 코 고는 소리에 예민한 분들은 캡슐 호텔을 이용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또 너무 본인이 코를 경험하면은 또 모르죠. 근데 아무튼 자유여행객 내지는 배낭여행객 내지는 잠시 잠만 자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최적화된 것도 캡슐 호텔입니다. 즉 짐 보관하는 것, 옷 보관하는 것도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쉬는 것, 심지어 만화 보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텔레비 보는 것, 음식 먹는 것, 샤워하는 것, 화장실 다 있으면서 들어가서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아침에 깔끔하게 또 샤워도 하고 면도도 하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그 2, 3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부분은 아고다나 호텔스.com 뭐 등등등등등등 가고자 하는 곳에 캡슐 호텔을 치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캡슐 호텔 치면서 보면서 본인에 맞는 적당한 곳을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팁이 제가 얼핏 그 인터넷인가 뉴스를 봤는데 일본에 여행하는 한국 사람들은 도심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일본을 여행하는 일본 사람들은 도심보다 근교를 좋아한대요. 아무래도 좀 도심이 모든 게 편하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근교란 뭐 후쿠오카를 가더라도 후쿠오카 시내죠. 한국 사람끼리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중국 사람들 들어오고 그러니까 가이드님이 자리 잡기도 힘들고 가격만 오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일본은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 교통도 발달돼 있고 제가 말씀드린 뭐 산큐패스랄지 뭐 끊으면 뭐 산큐패스를 아시죠? 뭐 큐슈 지역 전체를 돌아다니는 버스 자유롭게 또 혹은 후쿠오카 가면 또 하루 동안 돌아다니는 버스비가 있어요.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근교로 좀 약간 빠져버리면 경쟁도 덜하고 더 같은 가격에 좀 더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도심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은 근교를 좋아한다는데 저는 근교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맛집도 관광객들이 가는 맛집이 있고 현지인들이 가는 맛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 뭐 다른 얘기 사이드 얘기인데 저는
일본 식당에 한국 메뉴판이 있으면은 잘 안 갑니다. 거기는 이미 일본화가 안 됐다고 보고 뭔가 좀 거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메뉴판도 없고 한국 메뉴판도 없고 일본말만 하는 그런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바글바글 거리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일단 이건 호텔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캡슐 호텔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그 호텔 비교 사이트 들어가면은 캡슐 호텔 지금 많이 나오고 거기서 도심보다는 약간의 근교가 더 좀 가성비적인 면이죠.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캡슐 호텔보다 더 싼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PC방이에요. 그게 보통 넷카페, 미디어 카페라 그러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본식 PC방을 자주 이용합니다. 물론 돈을 절약하게 하고 그런 어떤 여행을 할 때 이용을 하는 거죠. 비즈니스 출장일 경우에는 안 합니다. 그런데, 뭔가 마음이 허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 여행 떠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생각을 하고 싶고, 뭐, 사실 돈도 없지만, 그럴 경우에, 저는, 이왕 잘 거면은, 어느 정도 돈이 뭐, 부담이 없으면 도요코인 같은 곳에 자고, 돈에 부담이 생기면은 이러한 PC방이죠. 넷카페를 자주 이용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보통, 우리 돈으로 한 2만원 정도면은, 15,000에서 2만원이죠. 2만원 정도면은, 적당하게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인터넷에다가 넷카페, 미디어 카페, 구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구글로 들어가서 지역을 치고, 예를 들어서 후쿠오카라고 치고, 미디어 카페, 넷카페를 치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가셔가지고, 물론 뭐 처음 이런 예약제는 없어요. 그냥 방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저의 네이버 카페 동남아 자유인에 일본 편에 보시면은 큐슈 이야기를 눌러보시면은 수왕시란 스스로 왕따의 약자입니다. 수왕시에 기타 큐슈 방문기가 있습니다. 기타 큐슈 방문기 3을 보시면은 제가 인터넷 카페 PC방이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했어요. 물론 제가 나중에 일본 여행기를 제가 많이 연재할게요. 하면서 여기 제가 머물렀던 내지는 그곳 수왕시라는 그 스스로 왕따씨가 머물렀던 이런 PC방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자유를 많이 방문해 주세요. 지금 이러한 넷카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PC방인데 한국의 PC방보다 좀 더 진화가 됐어요. 어떻게 진화가 됐냐면은 심지어 여기서 샤워도 가능해요.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주면은. 그리고 잠을 자는데 이런 의자에서 자는 게 아니라 어떤 칸마이가 되어 있는 곳에서 누워서 잘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물론 앉아서 약간 뒤로 약간 젖혀서 자는 데보다는 누워서 자는 데가 좀 비싸죠. 그렇지만은 비싸도 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제예요. 9시간 자는 것하고 24시간 자는 거하고 9시간 자는 게 더 싸죠. 그래서 보통 PC방에서 24시간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쯤 돼서 다니다가 뭐 한 9시쯤이랄지 10시쯤 들어가서 다음날 9시간 뒤에 나오는 뭐 그러면은 좀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넷카페 혹은 미디어 카페라는 곳을 찾으면은 이런 물론 그냥 들어가서 돈 내고 지jak해서 자면 됩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조금 체인점화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인 카드를 발급하면은 좀 할인돼서 좀 더 싸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팁으로 카드도 무료니까 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문기 수왕시에 기타 큐슈 방문기에도 제가 이렇게 좀 적어놨죠.
여기 보면은 개인실이, 저 이제 개인실을 얘기를 할게요. 9시간에 17,030엔, 1,730엔, 한 17,000원 정도 하죠. 24시간은 한 3만 원인데, 이게 그 회원카드를 하거나, 내지는, 좀 특별, 새로 한 곳은 할인 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경험상, 인터넷 카페, 넷카페, PC방은 오래된 곳일수록 안 좋습니다. 즉, 오래된 데일수록 좀 더 쾌적하지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은 냄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좀 새로 개관된, 새로 오픈된 곳을 찾아가면은 좀 쾌적하고 더 좋습니다. 가격도 가격은 비슷해요. 그런데 일단은 가능하면 좀 새로 오픈한 곳을 찾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카페에서도 보여줄 수 있지만은 만화책이 엄청 많아요. 일본 만화 좋아하시는 분은 행복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음료, 콜라, 커피 등은 다 무료입니다. 그냥 먹을 수 있고, 커피하고 청량음료죠. 그리고 이제 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인터넷 카페는 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주고 잠만 자고 나오는 곳입니다. 나오고서 저는 굳이 여기서 샤워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세면 화장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세수 정도 하고, 그렇다고 너무 요란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면도하고 정도 하고 나온 다음에 저는 주로 이제 나와서 편의점이죠. 세븐일레븐이나 패밀리마트나 편의점 가가지고, 일본은 편의점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좀 PC방에서 해결 못할 일은 또 편의점의 화장실에서 해결해도 되고, 그러고 나와서 편안히 앉아서 이제 또 편의점 아침도 맛있어요. 싸고 샌드위치, 도시락 등등 오뎅 먹고 커피도 싸게 먹고, 그리고서 가뿐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싸게 머무는 것을 좀 가격대 순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 4만원에서 5만원대 되면은 도요권이랄지 루트인이라는 어떤 체인점 호텔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캡슐 호텔을 이용하고 2, 3만원대죠. 그런데요, 맵부 호텔을 가면은 캡슐 호텔인데 온천도 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2만원에. 그리고 캡슐 호텔은 한 4시부터 해서 아침까지 있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온천도 하고, 또 바로 앞에 큰 마트도 있어가지고 사갖고 와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잠도 자고. 특히 혼자 여행객이나 동성 여행객들은 상당히 좋은 벳부 온천 같은 경우에는 곳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는 네이버 동남아 자유인에 따로 이 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다 보면, 싼 걸 찾다 보면 이렇게 보석 같은 것도 발견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4만원, 5만원 되면은 도요코인이나 루트인 것들 자고, 한 2, 3만원 되면은 캡슐 호텔 자고, 한 15,000에서 2만원 정도 되면은 인터넷 카페, 우리나라 PC방 같은 곳인데 훨씬 우리나라 PC방보다는 쾌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자고 찾아갈 수 있겠죠. 아이고,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행은 물론 돈을 많이 주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행도 있지만, 특히 이제 저는 이런 커플이 이런 여행을 하는 건 아닙니다. 혼자 여행을 하거나 또는 소수 인원이, 동성들이 이제 여행을 할 때는 이런 것도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추억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일본 편만 쭉 했는데요. 다음에는 또 일본과 관련된 또 소소한 이야기, 이런 여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